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1.45, 코스닥이 0.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전쟁 이슈로 시장이 많이 밀렸었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보시더라도 니케이가 1%, 항생이 1.77 상승했고요. 상해는 0.67 약보합. 현재 영국과 독일은 각각 1.12, 0.1 상승 중이고요. 프랑스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증시 또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 또한 코인 또한 전쟁 이슈로 크게 밀렸지만 결국 상승으로 쭉 나오고 있다. 정리를 해보면 뭘까요?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즉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그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갈 겁니다. 언제?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희한하죠? 금리 인하를 호재로 보느냐, 금리 인하를 악재로 보느냐, 이걸로 인해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결정됩니다. 자, 비트코인을 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하나의 지표로서 엄격히 자리 잡았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요, 얘가 폭락에 나왔죠? 이 폭락에 나왔던 게 연준이 압도적인 금리 인상에 나왔었어. 0.25 베이비를 넘어서 빅스텝을 넘어서 0.75 자이언트 스텝 1년 만에 5.25에서 5.50 왔었죠. 5.50 밴드폭이니까. 그런데 2023년 한 4, 5월 금리 인상이 이렇게 완만해졌을 때 얘는 이미 이렇게 안정권을 쳐서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폭발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죠? 이렇게 되는 구간 동안에 많은 이슈가 있었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지금의 이란 전쟁, 중국의 경기 폭락 이슈와 경제 위기 이슈, 그리고 부동산 공포, 한국의 PF와 함께 저축은행 공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전 세계적이게 대한 고금리로 인한 부채 위기 계속해서 흔들어댔죠. 그렇지만 자 봐보세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올리기 시작하다가 완만해지죠. 2023년도 5월, 3월, 6월 완만해지면서 동결 구간 동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다. 3월, 그렇죠? 3월, 4월, 5월 완만해지면서 동결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바닥을 딱 찍고 그 다음 폭발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중동 불붙자 다시 뛰는 해상운임, 홍해 병목 사태 3분기까지 지속한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3주째 상승, 유럽 운임 선물은 일주일 30% 상승하였다. 머스크 등 릴레이 인상 예고. 이 머스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바로 세계적인 해운사 머스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물가 우려가 나오겠죠. 저는 이걸 호재로 본다니까요. 금리는 못 올려. 내리지도 못해.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미디어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니까 개인들은 또 못 들어오겠지. 인하되는 거 확인하고 들어올 테니까. 인하가 되면서 가팔라졌을 때 진짜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의 수급을 차단하고 늘 그들은 끌어올려오면서 정고점을 경신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리스크를 던져대고 있죠. 그럼 뭘까요? 역설적으로 바꿔 생각하면 앞으로 먹을 게 많다는 겁니다. 시장에 랠리가 먹을 게 많다. 증시 또한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호재로 보여집니다. 물론 단계적으로는 시장을 컨트롤하는 도구로 활용하겠죠.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소식으로 돌아와서 라니테랩스가 급등했다고 하네요. USUH 엔지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보시면 라니테랩스가 최근에 급등했죠. 그렇죠? 급등했는데 이유를 봤더니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 셀트리온과 협업하고 있는 스텔라라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1상의 결과가 좋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오직 숫자입니다. 오직 숫자. 이제 요걸로 증명해야 돼. 3.5조,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 그러면 공매도는 완전히 집에 갑니다. 주가 폭등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요. 라니테라피투스가 단기간 내 3배가 주가 급등에 나왔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소식이 나오길 기대해 보시죠. 자, 그러면서 위고비와 진펜트라, 백도굴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위고비 쭉 진펜트라와 함께 보시면 위고비 펜은 수량 제한 및 의학적 필요성 사전 승인으로 티어 3을 추가합니다. 진펜트라 펜은 수량 제한 및 의학적 필요성 사전 승인으로 티어 3을 추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주사형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동일한 등급이네요.
아직은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회사가 걸어보지 못했던 길을 갈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쭉 자료를 첨부해주고 계시죠? 진펜트라. 저는 블록버스터 이미 결정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찍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폭등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와 베그젤마,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기반 위에서 얘네가 두 번째 성장을 다시 한번 담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가 떠나가는 기준점에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셀트리온의 오늘 차트입니다. 의미가 없죠?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데리고 놀다가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빠지던 말든 신경 쓰지 말아라. 요렇게 가다 요렇게 빼고 다시 또 올렸어. 여기서 데리고 놀다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어느 순간 폭발시킬까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 폭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는 그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자사주가 5만 주 시청에서 9,900주 체결되었습니다. 최근은 그냥 더 이상 빼는 거를 바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빠지는 거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숫자로 증명해내겠죠. 자, 신한 들어올 땐 또 여기서 모읍니다. 모으다가 또 밀 땐 이쪽으로 밀고, 그쵸? 역시 늘 그들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 키움을 통해서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들의 차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는 167만 3천주. 최근 들어서 좀 늘고 있죠? 13,000주 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누적 잔고의 흐름이 이렇게 늘어 있습니다. 대체 잔고도 비슷한 흐름이죠? 요게 다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가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자, 오늘 수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참고만 한다. 개인이 매도일 확률이 높겠죠? 역시 개인은 19만 주 매도. 외국인과 기관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 개인은 차명. 외국계와 기관계를 통해서 순매수. 기간은 온통 플러스였다. 오늘은 금융투자 5만 7천 주, 보험 5천 주, 투신 3,600주, 연기금 4만 9천 주.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투신도, 보험도 쭉 빨간색이죠? 한 달 동안 12만 주, 13만 주, 연기금도 이거래를 빼놓고 순매수였다. 매도의 주역은 금융투자였다. 53만 주. 요걸 연기금이 고스란히 받아내었다. 요 흐름입니다. 참고만 하고요. 어차피 이거는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가 지들이 끌어올릴 거야. 이제는 진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창고도 왔다 갔다 하다가 숫자 찍기 전에 끌어올릴 겁니다. 요게 저는 본질로 보고 있어요. 고개만 보시면 됩니다. 올라갔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떨어졌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 제약은 개인 12,000주 매도, 외국인은 397주 매도, 기간은 12,000주, 그중 금융투자가 16,000주 순매수, 투신은 3,800주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점점점 쭉 가다가 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렇게 가는 날, 만날 때까지 투심, 멘탈 흔들거리지 마시고 무식하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숫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한 성장폭이 다가옵니다. 세 번째 폭등이 다가온다. 그날까지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항상 방송을 마치면서 말미에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미국 MIT 디지털화폐 이니셔티브와 CBDC 연구를 한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CBDC 발행 공개 협의를 시작한다. 이스라엘 중앙은행 부총재 은행과의 CBDC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토커나 자산에 대한, 즉 토커나에 대한 공동의 국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앞으로 토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또한 올해 국내외 디지털화폐 CBDC 실험을 본격화한다. 이 세상이 오는 겁니다. CBDC. 새로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토큰. 이거와 맞물리는 코인 시장에 대한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100%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트코인들이 폭락해 있죠. 어느 순간에 알트코인들이 폭발 나올 겁니다. 그것도 대폭발. 아마도 파급력이 엄청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도 모아가실 분들은 모아가시고요. 코인을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알트코인들의 뭐 도지건 또는 에이다건 기타 등등의 리플이건 이런 애들을 모아가셔라. 시계가 도래하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눈으로 확인하겠죠. 진작에 살 걸.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초기에 들어오셔서 멘탈을 잘 잡으시면서 셀트리온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코인과 토큰입니다. 말이 그렇지 CBDC가 우리가 쓰고 있는 5만원, 1만원, 1000원짜리 돈입니다. 돈이 얘로 바뀌는 거야. 토큰으로. 그래서 토큰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BIS에서 핀터넷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오늘 보여드리고 잠깐 갈게요.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그 유명한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는 곳이죠. BIS에서 핀터넷. 핀테크는 알고 계시죠? 파이낸스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돼서 바로 핀테크라고 합니다. 이제는 핀터넷이라고 하죠. 인터넷,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핀터넷,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도약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깜빡이,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100%. 아시겠죠? 제가 왜 제 인생의 투자 인생의 마지막을 이쪽에다가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하는지. 돈의 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파급력은 엄청날 거예요. 최소한 수백 배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늦지 않은 시간에 오셔서 멤버십에 합류하셔서 제대로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절대 아깝지 않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